그러면 왜 LFP 배터리를 자꾸만 하려고 하는가? 일단은 ESS 시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을 모두 지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산철 배터리를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인산철 배터리를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직접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으로는 일단 해고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이고요. 오늘은 호돌이 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 우황재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놀랐던 게 우황재라는 게 본명이시라고 예. 그래서 놀랐습니다. 많이들 놀라십니다. 혹시 이름 뜻이 어떻게 되세요? 정말로 그 임금황, 임금제자 해서요. 황제란 뜻이 맞습니다. 아 진짜요? 예. 또 임금님 모시고 오늘 다양하게 한번 들어볼 텐데 네. 저희 채널은 처음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돌이입니다. 오랜 투자 블로거이자 이따금 시간이 남을 때면 또 영상도 가끔씩 올리고 있는 호돌이 투자연구소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 우황재 대표입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부자TV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청자 여러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게 되어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가장 핫한 이슈인 것 같은데 네네. 2차 전지 중에서도 네. 최근에 포스코케미칼뿐만 아니라 네. 이 삼성 SDI까지도 네. LFP 배터리 사업에 대한 진출을 발표해 줬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과연 왜 LFP 배터리에 계속 주목하고 있고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지 네. 이 부분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LFP 배터리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보통 뭐 중국의 저가 배터리 이러한 인식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죠. 네. 그런데 사실 지금도 이러한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라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인식은 사실 좀 바뀔 필요가 생긴 지 몇 년이 됐습니다, 벌써. 그래서 LFP 배터리는 그동안 중국의 배터리고 그에 반해서 우리는 하이니켈 배터리를 밀고 나가면서 즉 고사양 배터리죠. 그래서 뭐 화장품으로 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설화수 같은 좋은 화장품을 밀고 가고 중국의 LFP 배터리는 이니스프리 정도로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이 영역으로 가는가? 결국에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LFP 배터리는 중국 배터리에 불과하고 그냥 우리가 하이니켈로 이겨버리면 끝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만 불과 한 3, 4년 전부터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게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이니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하이니켈은 고성능 배터리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이 제조 단가를 최대한 낮추면서 소재를 더 효율화시키고 밀도를 더욱더 증가시켜 나가고 하면서 최대한 LFP 배터리의 경쟁력을 따라잡겠다라는 게 지난 10년 동안의 스탠스였다면 아무리 해도 LFP 배터리도 계속해서 단가가 내려가고 또 제조 공정이 효율화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LFP 배터리를 하지 않으면 일부 시장은 뺏길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 지배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약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LFP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공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2년 전부터 증설 계획을 구체화시키면서 지금 이쪽 사업에 진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LFP 배터리를 자꾸만 하려고 하는가? 일단은 ESS 시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을 모두 지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동차를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가만히 보시면 아무래도 1억이 넘어가는 뭐 벤츠, 포르쉐 같은 차량보다는 2천만 원, 3천만 원대의 뭐 소나타 그랜저가 훨씬 더 많이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결국에 자동차 시장은 가격대가 낮은 차량이 훨씬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출시되고 있는 주력 전기차들을 가만히 보시면 가격대가 아직은 5, 6천만 원 선 그 이상 가격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도 계속해서 저가형 중심으로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뭐 제네시스 아니면은 뭐 아이오닉 같은 차량은 전기차가 나왔지만 그 이하급 뭐 모닝 같은 차량만 봐도 전기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더 저렴한 이 시장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될 텐데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하이니켈을 통해서 하이니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싸게 만들면서 이쪽 시장까지 가겠다는 게 원래 목표였습니다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 격차가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한 5년 전만 해도 중국의 LFP 배터리와 우리나라 하이니켈 배터리 가격 차이가 대략 한 25%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무리 배터리 가격을 낮추어도 이 격차가 여전히 20% 수준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도 저가 배터리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글래스텐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확실히 이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에서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구조적인 성장이 있어서 네. 특정 기술력까지 좀 다다랐을 때부터는 예. 이제 본격적인 가격 경쟁이 나오는 것 경쟁력이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예. 이제 LFP 배터리가 또 부각받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 실제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 LFP는 인산철 배터리라 그러죠. 그래서 철을 씁니다. 혹시 그에 반해서 하이니켈 배터리는 니켈과 코발트가 중요한 금속인데 혹시 니켈, 코발트, 철의 대략적인 가격대를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가격대를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니켈과 코발트는 파운드당 가격을 10달러 단위로 셉니다. 그래서 코발트 20달러 선, 니켈은 10달러 선. 그런데 철 가격은 0.1달러 단위로 셉니다. 그래서 0.1달러, 0.2달러 가격 차이가 100배 가까이 나는 것이죠. 그러네요. 예, 여기에 더해서 이 인산철 배터리와 하이니켈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도 다릅니다. 똑같은 리튬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탄산 리튬, 그다음 수산화 리튬 가격 차이가 또 3배가 나고요. 그리고 이 양극재가 좋은 녀석이 들어가면 반드시 음극재도 좋은 녀석을 써야 되고 그리고 전해질도 특수 전해질도 많이 들어가고 첨가제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격 경쟁력이 좁혀지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가격을 기반으로 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 자체가 국내 예. 기준으로 좀 커져간다면 예.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 보통 이제 수혜주가 무엇입니다라고 딱 말씀을 드리면 보통 보시는 분들께서 다음날 이거 몰빵 매수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은 항상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길 수혜주라는 것은 크게 4가지 분류가 있다. 그래서 직접 수혜가 있고 간접 수혜가 있고 그리고 또 수혜 폭이 큰 녀석이 있고 작은 녀석이 있고 이걸 좀 구분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산철 배터리를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인산철 배터리를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직접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으로는 일단 포스코 케미칼이 있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도 인산철 할 수 있으니까 얘기만 해달라. 우리도 바로 증설 들어가서 양산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 맞춰서 인산철 공급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기업으로는 바로 첨보라는 기업이 있겠습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가격이 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가 치명적인 단점도 안고 있습니다. 그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낮은 온도에서 이 배터리가 쉽게 방전됩니다. 이 배터리라는 것은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는데 이 사이를 리튬이온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LF 배터리는 이러한 리튬의 이동이 낮은 온도에서 원활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2010년대 초반에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폰이 계속해서 겨울만 되면 꺼지는 일이 발생했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버스 정류장에서 나 지금 버스 오는 거 기다리는 이거 시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탁 꺼지고 카톡 답장 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탁 꺼지고 특히 야외에서 그런 이슈가 발생했는데 인산철 배터리가 특히 이러한 추운 경우에 자꾸만 방전이 되거나 충전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는 반드시 이 배터리를 만들 때 전해질 중에서도 특수 전해질이 함께 쓰입니다. 근데 그 특수 전해질이라는 녀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첨보가 만드는 F 전해질이요. F 전해질이라는 이름의 전해질이 있습니다. 그 소재가 꼭 함께 쓰여야 하고 첨보의 주력 제품이기 때문에 이 소재가 앞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으로도 좀 활발히 쓰이게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기업이 직접 수혜 범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수혜의 폭은 얼마나 될지 일단 포스코 케미칼은 다소 불확실합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인산철 배터리 말고도 하이니켈 배터리 중심으로 워낙 사업을 크게 키우다 보니까 인산철 배터리 사업을 함께 할게요라고 해도 이 비중이 얼마나 늘어날지 아직 현 시점에서는 다소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일단 배터리 3사가 하이니켈에서 인산철로 확대하긴 하지만 여전히 하이니켈을 주력으로 밀기 때문에 증설 규모도 하이니켈이 훨씬 더 계속해서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인산철 비중이 얼마나 될지 다소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대략 한 현 시점 기준으로는 대략 한 10에서 20%, 대략 한 10%에서 좀 넉넉히 보면 20%까지 그 정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첨보 같은 경우는 본래 이 F 전해질이라는 제품이 가장 주력 제품이고 앞으로 공격적으로 증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제품도 바로 이 F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이 첨보가 인산철에 대한 노출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첨보가 조금 더 수혜 폭은 클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간접 수혜도 있습니다. 간접 수혜는 이제 무엇인가 하면 꼭 인산철 배터리라서 수혜를 보는 것은 아니고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인산철까지 확대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배터리 생산 물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인산철 배터리는 용량이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용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최대한 배터리 셀을 많이 만들고 셀 안에 양극과 음극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말인즉 양극재를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음극재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극 쪽에서 사업을 하는 동박 기업들이 인산철 시대에는 동박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접 수혜 범위에 있다라고도 함께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또 최근에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차세대 배터리로 또 전고체 배터리가 떠오르고 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요. 네. 이쪽에서는 과연 과거 또 배터리와 큰 차별점은 무엇이고 또 이 시장에서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은 누구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이미 전고체 시제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요. 이미 2020년 올림픽 때 도요타가 먼저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LG 모두 다 앞으로 한 3, 4년 뒤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네이버, 구글 검색해 보시면 전고체 배터리 수혜 기업이 쫙 리스트가 뜹니다. 그런데 뭐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 뭐 한솔케미칼, 그리고 뭐 이수화학, 뭐 석경 AT, 그다음 뭐 에코프로 BM도 하겠다 그러고요. 뭐 CIS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혜 기업 누가 있어요는 사실 유튜브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런데 사실 과연 우리 투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나,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4G 통신에서 5G 통신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근데 혹시 4G 통신을 또 뭐라고도 저희가 불렀죠? 영어로 세 글자 LTE라고들 많이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4G 통신이 LTE 말고 또 다른 통신법이 있다는 것입니까? 4G는요, 크게 두 가지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TE라는 기술도 4G에 해당하고 와이브로라는 기술도 4G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LTE는 유럽 기술이고요. 그리고 와이브로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손잡아서, 즉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만든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 2000년대 중반에 아직 4G 기술이 도입되기 아직 한참 남았을 때, 한 3, 4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을 때 우리나라가 이 4G 기술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와이브로가 대세 표준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05년이었을 겁니다. 2005년, 6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우리나라 모든 통신기업들 주가가 막 두세 배씩 폭등했던, 이 주식을 안 사면 안 됐고 모두가 통신을 외치고 와이브로를 외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 3년의 시간이 추가로 흘러가면서 와이브로가 표준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LTE가 채택된 것이죠. 그리고 4G라는 이 통신이 도입되기까지 또 시간이 너무나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2005, 6년에 주가가 올랐던 이 요인들은 모두 다 사실상 테마성이었던 것이죠. 언젠간 된다라는 기대감만으로 투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이 있고 이 사이에 리튬이 오가는 공간이 모두 고체입니다.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이제 포러스 구조라고 불러요.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러한 소재를 쓰는데, 문제는 여기에 사용될 이 전해질 소재예요. 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소재를 무엇을 써야 할지 아직은 배터리 기업들이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후보급 물질이 아직도 30가지 이상 너무나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황화물계 물질이라고 해서 이 전고체 물질로 황화물계 소재가 쓰일 것이다. 그럼 이 황화물계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들 수혜가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테마가 몰아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황화물계 전해질 속에서도 물질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게르마늄을 썼어, 인을 썼어, 뭐 클로린을 썼어, 정말 다양한 종류의 물질이 있고, 이 다양한 물질을 또 어떻게 배합했어에 따라서 또 전해질의 종류가 다양해집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양극과 음극 사이에 리튬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가운데가 고체이다 보니까 이동하는 속도가 너무나 느린 거예요. 이 이동하는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전해질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전해질이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을 중심으로 갈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고체 배터리 수혜 기업들을 가만히 보시면, 왜 수혜주라고 묻는가? 정말 다양한 수백 가지 이상의 전해질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해봤고 특허까지 한번 내봤어. 이 정도만 가지고 지금 주가가 엮여서 막 급등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인 기술 이 로드맵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누가 제대로 수혜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결국에 실적으로 보답할지는 현 시점에서는 좀 미지수다라는 점을 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면 그나마 좀 어떤 기업이 가능성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아무래도 배터리 기업과 손잡고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 한솔케미칼이 삼성 SDI와 함께 전해질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CIS가 LG와 함께
마켓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그나마 좀 유리한 이런 고지에 있고 또 지금까지 기술적 성숙도도 좀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을 수혜주로 좀 분류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전고체 뭐 내일 당장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 기업을 좀 우선적으로 공부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